겨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시험회사의 눈길운전 시험 연구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1. 배경, 2. 문제점, 3. 목적, 4. 방법, 5. 결과, 6. 토의, 7.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주제 배경은 겨울철 눈길 주행의 위험성인데, 겨울철 도면은 결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 불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아래 보시는 표에 따르면 사고는 1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월별 평균 최저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가장 자주 발생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는 저녁 시간인 오후 6시에서 8시에 자주 발생하는데, 겨울철 서리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오전에 사고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문제점은 빙판길에서 제동거리는 늘어나고 조향 능력은 떨어져 교통사고 확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겨울철 눈길 주행에 있어 사고는 매번 많이 일어남과 동시에 신규 운전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운전자들은 물론 숙련된 운전자들 중에서도 눈길 주행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미끄러지지 않아도 타인에 의해 사고가 날 확률도 특히나 많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2017년 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한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성 실험에 따르면 빙판길에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대비 최대 7.7배까지 증가했고, 시속 30km를 초과하면 빙판길에서 차체 제어가 불가능했습니다. 실험은 빙판길 제동거리 측정과 빙판길에서 미끄러짐 현상 발생 시 제어 능력 측정 두 부분으로 진행됐습니다. 빙판길 제동거리 측정은 버스, 화물차, 승용차가 시속 50km 주행 중 제동했을 때 마른 노면과 빙판길에서 제동거리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긴 제동거리를 기록한 차종은 버스였고, 마른 노면에서 17.2m인 반면 빙판은 132.3m로 7.7배, 화물차는 14.8m에서 빙판길 110m로 7.4배, 승용차는 11m에서 48.3m로 4.4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빙판길 조향 능력 실험에서는 빙판길에서 자동차 미끄러짐 현상 발생 시 차체 제어 능력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로 시속 30km 미만일 때는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방향과 운전 방향을 같게 해 차로 이탈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속 3km 이상에서는 조향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운전 방향의 설정과 자동차 움직임 제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빙판길은 제동거리 증가, 조향 능력 상실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합니다. 실제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빙판길 교통사고는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시사율이 높아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치사율 비교 결과 건조 노면에서 교통사고 치사율은 2.07명인 반면 빙판길에서는 3.21명으로 1.6배 높게 분석됐습니다. 눈길 주행사고 예방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기에 대부분 주변 가족 및 지인들에게 듣거나 유튜브 및 인터넷상에서 직접 찾아봐야 하고, 숙지하지 않고 그냥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운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직접 경험해봐야 하고 의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동차에 쌓인 눈을 제거합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유리에 쌓인 눈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좌우 전후방에서 발생하는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그만큼 사고에 취약하게 가능하다면 차체에 있는 모든 눈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천천히 주행합니다.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지 말고 서행을 해야 합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는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진입해야 합니다.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갈 때는 수동 모드로 변경해서 저단 모드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눈길에서 급제동을 하게 되면 노면에 쌓인 눈과 얼음 때문에 타이어가 헛돌고 미끄러지면서 제동량을 상실합니다. 가능하다면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 충분한 제동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의 수동 모드를 활용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핸들을 세게 돌리지 않습니다. 눈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질 때 많은 운전자들은 당황해서 핸들을 반대방향으로 세게 꺾어버리게 됩니다. 차가 미끄러질 때는 엑셀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저단 기어로 변속을 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제동합니다. 차량의 미끄러짐이 심해지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타이어 자국을 따라 주행합니다. 눈이 많이 쌓인 길에서는 앞차가 지나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차가 지나간 길은 그만큼 눈이 더 빨리 녹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목적은 눈길 사고 예방을 위한 눈길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겨울철 눈길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금전적 피해 손실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눈길 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시험 전에 교육을 들어야 시험에 응할 수 있는 것처럼 눈길 운전 교육을 들어야 다음에 눈길 운전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눈길 운전 교육으로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주행 방법 또는 미끄러졌을 때의 대처 방법을 위주로 교육하고 눈길 운전 시험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눈길 운전 시험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눈길 운전 시험에 대한 제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계절 동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빙판길 유사 시험장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빙판길 또는 블랙아이스처럼 미끄러운 길을 시험 코스마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을 많이 투자하여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사고, 피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험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사하게 실내 시험장을 만들면 운전자들은 시험 응시료가 비쌀 우려가 있지만 미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겨울철 피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